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은 JTBC 뉴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JTBC 뉴스가 지금 뭐 10주, 11주 연속 1위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언론들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저는 동감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손석희에 대한 신뢰. 네. 두 번째는 뉴스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히 말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뉴스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객관성을 중심으로 해요. 그 KBS나 MBC가 정상이라고 할지라도 야당 꼭지 보도해주면 여당 꼭지 같이 보도해주면서 기계적 균형을 유지해요. 근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기계적 균형을 유지하면 잘못한 여당 쪽에 비판을 막 할애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야당의 비율을 맞춘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측면. 객관적 저널리즘이라고 합니다. 기계적 균형. 그렇게 하지 않고 손석희 쪽을 부르는 것은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냐고요. 맥락이 맞으면 그게 손석희의 워딩 중에 있잖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뉴스. 네. 그게 이제 맥락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그런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일 수도 있어요. 뉴스를 쭉 보고 뉴스밸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뉴스의 가치성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뉴스의 가치를 방송국 편집국 또는 청와대가 결정을 하는 시스템. 무슨 꼭지를 앞에 내지 마라. 이 뉴스를 내지 마라. 꼭 내야겠으면 뭐 10꼭지 이후에 집어넣어라. 이런 방식으로 보도 지침이 그 순서가 있으니까요. 그런 뉴스가 아니고 손석희의 뉴스는 선택과 집중 면에서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오늘 진짜 중요한 뉴스 이거라고 생각하면 집중적으로 그것만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관련된 보도를 한 꼭지, 두 꼭지, 세 꼭지 또는 기자가 직접 나와갖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맥락을 짚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시켜 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네, 좀 친절한 뉴스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시청자와 소통도 많고요. 왜 이번에 이재명 전원책 이 나온 100분 토론에 관해서 이제 팩트 체크라고 해가지고 누가 팩트가 맞는지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 이런 것도 굉장히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드백이 되는 그런 뉴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의 뉴스 문법이 어떤 거였냐면은 기자가 낮에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와요. 찍어도 오고 코멘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와요. 그 사이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이 막 편집을 해요. 그 사이에 뉴스를 만드는 곳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앵커라는 개념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웬만한 사람들 아는 얘기인데 손석희의 지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손석희를 많은 사람들이 아나운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맞고 시작도 아나운서로 했고요. 그 앵커라고 하는 거는 원래 뜻은 배가 달려있는 닻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앵커가 그 앵커예요? 네, 같은 말이에요. 몰랐다. 그래서 배가 떠내려 가지 않게 이렇게 고정해주는 역할을 하죠. 다른 표현 방식으로 말하면은 보도국에서 그 뉴스를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앵커입니다. 그리고 끌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는 시작은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앵커라는 말이 만들어지면서 또 하나의 사전적 의미가 붙은 거죠. 시작은 그 배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방송국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은 현대에 오면 올수록 아나운서들은 연예인화됩니다. 그러니까 아나운서여서 뉴스를 읽는 사람은 사실은 앵커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주요 방송사의 보도국의 보도 뉴스는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게 아니고 기자들이 진행합니다. 옛날에 엄기영 같은 사람, 국회의원하고 있는 정동영 같은 사람, 박영선 같은 사람들이 다 기자 출신 앵커들입니다. 9시 뉴스, 8시 뉴스는 그 방송국의 보도 기능의 코어이자 핵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취재를 하지 않은 멘트만 읽어주는 아나운서들로는 사실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멘트력이 되는 기자들, 간부급 기자들이 나와서 앵커를 직접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뉴스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아나운서라고 무조건 획일적으로 불러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정동영, 박영선을 아나운서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나운서가 낫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보도 기능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손석희는 아나운서로 들어왔는데 그 당시 MBC에서는 기자 역할도 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아나운서와 보도국이 분류가 안 됐던 시점에서는 아나운서국 근무를 하면 아나운서인 거고 보도국 가서 현장을 취재를 하면 기자인 거였던 시절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느꼈던 그래서 실제로 MBC에 보면은 이상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나운서로는 사실 저널리즘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달으면 기자 시험 다시 보고 들어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그랬다는 케이스 많이 들어봤어요. 자기 스스로 뭔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면 기자 시험을 다시 봐서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MBC의 유명한 앵커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나운서로 들어왔다가 기자로, 그러니까 같은 방송사 내에서 직업을 바꾼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 뉴스 하시는 분들, 현재 손석희와 비교가 되는 그 앵커들은 다 사실은 기자 출신들이고요. 손석희 자체는 굉장히 특이한 종류의 언론인인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손석희가 명성을 얻은 데는 JTBC 뉴스가 아니고 100분 토론이라든지 아침에 했던 손석희만의 그 라디오 방송 있잖아요. 시선 집중 같은 걸 하게 되면서 그 신뢰 이미지를 쌓아왔는데 손석희는 우리 쪽 언론인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거 자체가 손석희를 욕먹이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변호인단이 뭐라고 했냐면은 저 촛불은 민심이 아니다. 좌파들 일부 빨갱이들이 선동해서 만든 행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대표적인 갈라치기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민의를 좌파 빨갱이들의 선동에 노란한 사람들로 폄하하는 거잖아요. 그쪽을 선동함에 있어갖고 이런 게 있죠. 손석희는 원래 진보 좌파 출신이야라고 이야기해버리면은 손석희 뉴스 가치가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석희를 우리 쪽 언론이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게. 진짜로 균형감, 공정성이란 현상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어쩔 때는 상황에 따라서 진보 쪽이 유리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수구 꼴통 세력들한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손석희가 그 지점에 한 중간을 유지하고 있어줘야 되는 대목은 그가 사실은 진보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깠더니 최순실 박근혜가 나쁘더라. 이 공식이 성립돼야 되는데 저쪽에 계속되는 프레임은 손석희가 좌파이기 때문에 우파를 깐다고 얘기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손석희가 말하는 균형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좌파 패널로 나온 사람들한테 집요하게 뭔가를 물어보면서 그 사람들 논리를 깨는 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손석희 자체가 저는 기계적 균형 감각으로 그렇게 방송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인으로 사는 법을 체득하신 분처럼 보여요. 그래서 손석희 씨는 제가 봤을 때 이 현상들을 꽤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태블릿 PC를 까므로써 사실상 박근혜가 탄핵된 거거든요. 결론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죠. 시작이 발단이 그거였죠.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협박과 이런 걸 받았겠어요? 근데 뚝심 강단만으로 그걸 끌어갈 수는 없어요. 손석희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런 걸 즐기는 거죠. 저 사람이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주고 존경해주는 거에 대한 열광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농담처럼 팟캐스트에 손석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류의 인간형을 잘 알아요. 내 생각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러세요? 나는 그렇게 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언론을 공부해 왔거나 해온 사람들이라면 대체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갖는다는 거예요. 손석희 뉴스가 JTBC 뉴스가 제대로 빛을 발한 게 세월호 보도였어요. 다른 지상파들이 세월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때 세월호 이야기를 꾸준히 했어요. 새가 날아든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손석희는 신년 방송을 팽목한 가수도 해요. 메이크업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보여줘요. 그게 흔히 말하면 진정성이거든요. 사실요,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었을 때 생각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상파 언론인들 굉장히 혐오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는 아니지만. 언론고시 통과해가지고 좋은 차 타고 얼굴에 기름 번지르르하게 흐르고 좋은 옷 입고 방송사 출퇴근하면 사람들이 알아봐주고 존경해주고 어디 가면 언론인이라고 대접받고. 하지만 정부 이정현 같은 사람들이 전화해대면 거기에 맞춰주고 그런 방송이나 보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언론인이라고 혹한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야에 있는 거예요. 언론이 얼마나 위대한 분야에 있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 청와대, 검찰, 법원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걸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언론인데 어떤 시각으로 알리느냐. 뉴스를 진짜 중요한 뉴스인데 보도를 안 해버리면 그건 뉴스도 아닌 거예요. 그만큼 현대 사회에서는 미디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들이 변절하거나 정권에 야부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개판쳐지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언론인이라고 월급 많이 받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들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팟캐스트를 하는 게 그런 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 편한 거예요. 양심상.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손석희는 지극하게 언론인으로서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시청률에 연연하는 게 아니고요. 손석희 이전에 JTBC 뉴스는 굉장히 조잡했어요. 맥락이 없었다 이거죠. 근데 손석희를 영입했던 홍석희의 생각은 그거였다고 봐요. 철저한 시장적 접근이라고 봐요. 상업적 접근인 거죠. 정편들이 다 이명박근혜에 편들고 있잖아요. JTBC만이라도 진보 우리나라 인구의 반인 민주 진보 쪽 사람들에게도 마음에 드는 방송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소비자고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으니까. 이제까지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론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빈 블루오션이죠.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나는 손석희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 이런 것들이 사실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악플도 감수하고 악플을 대처하는 자세 1분만 마음 아파라. 그 다음부터는 악플 안 달리는 걸 마음 아파라. 즐기라는 거죠. 악플도 안 달리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존재감 없다는 뜻이고요. 무풀이 제일 안타깝다.